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19일 우리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대구 서구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김상훈 의원은 원래 행시하셨죠? 그렇습니다. 행시하시고 보면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중앙부처에 계시다 대구에서 그다음에 예. 쭉 그야말로 대구시청에서 과장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경제국장까지 예. 하고 이제 국회로 예.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예, 201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 시절 예, 박근혜 비대, 박근혜 키즈시네요. 그동안 마음고생 좀 예, 좀 심하셨겠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김상훈 의원 보니까 원래 이제 보면 대구에서도 여러 요직을 거치셨습니다만 이제 국회에 와서도 보면은 산업통상자원위원도 하셨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국토교통위원을 하고 계세요. 재선 의원이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하고 최근에 보면 김상훈 의원께서 예. 당론 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이것하고는 재정안이죠.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뭔가 좀 악유가 안 맞아요. 뭐 예를 들어 행안이라든가 이쪽도 아니신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 김상훈 의원이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갖다가 재정 발의하게 된 무슨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 지난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네. 탄핵 국면에 접어들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네. 국정 운영 지지율이 네. 5%에 불과하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아. 그 뒤에 이제 탄핵이 되고 네. 2017년도에 이제 대선으로 네. 접어들었는데 네. 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후보가 네. 대통령 후보군에 진입하면서 네. 모 여론조사에 그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7.1%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대선 일주일 전에 네. 각 여론조사 기관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물론 거기에는 갤럽, 리얼미터 등 여러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실제 득표율과는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예. 이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유독 이 정부에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면 처음에 초기에는 집권하자마자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몇 %니까 뭐 지지율이 몇 %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툭 하면 공론조사하자. 그렇습니다. 예. 그야말로 보면 지금 많은 국민들 우리 김 의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 제가 주변에 많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여론조사냐 여론조작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만 하면 40%, 45% 나오느냐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네. 여론조사를 전제로 또는 근거로 한다면 그 여론조사 자체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렇죠. 공정한 방법으로 수행이 돼야 되고 그것이 보도 공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네네. 공직선거법상의 네. 여론조사 관련 규정이 유일해요. 네네. 우리 황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조로 이루어진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벌칙 규정 빼고 여론조사 관련된 규정은 단 2개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 공선법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우리 평상시 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 그렇죠. 국정 그다음 지지도 조사. 정당 지지율, 그 지지율. 그다음에 잠재적인 대선 후보 지지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정책 여론조사, 소위 예, 말하면 예. 무슨 뭐 비핵화다, 예, 또 뭐 예. 조국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이게 잘했느냐, 어떠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컨트롤 규제가 전부 지금 법 외에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김상훈 의원의 말씀을 갖다 정리하면은
현재 보면 우리 국민들을 갖다 마치 우리 옛날 경마 중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 자자 1번 말 뛰어 2번 말 뛰어 2번 말 그 경마 중계하듯이 여론조사를 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목요일 날, 다음에 보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금요일, 그다음에 여타의 여론조사 기간도 거의 매일 쏟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이 현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하고 있는 언론, 그러니까 뭐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고 종편 보도 전문 채널 거기다 포털까지 나서갖고 막 경마 중계하듯이 하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만나보면 사람들이 주눅이 듭니다. 네. 씨, 나는 아닌데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예. 근데 이것이 우리 김상훈 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 빼놓고 나머지는 한마디로 법이 없는 그렇습니다. 무법천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규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네. 일반법, 네. 여론조사를 통과하는 그 일반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네. 왜곡 공표해도 네. 특별하게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졌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언론기관을 끼어서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돈을, 들면 여론조사에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리얼미터는 뭐 JTBC하고 한다든지 네네. 또 뭐 갤럽은 뭐 어디랑 한다- 한겨레 신문하고 예, 한다든지 예. 이런 등 국민들이 그간 언론기관에서 공표하는 내용은 다들 사실성을 갖고 보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착각이에요. 그 여론조사가 이런 공공 매체를 통해서 발표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소위 동조 효과를 유발하면서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혀 지금 통제가 되지 않다. 바로 그런 그겁니다. 동기에서 이제 잘하셨네. 일반법으로 재정법을 네.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저도 보면은 쭉 이 정치 평론도 오래 해왔고 정치권에 한 30년 이상, 31년째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갖다가 수근수근수근해서 댓글 달고 그다음에 그 매크로로 돌려갖고 8천만 개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 여론인 양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솔직히 말해서 보면 소액 갖고 요만큼 돈 갖고 막 사실 조금 보면 여러 가지 표본 뭐 조작도 좀 하고 그런 결과 나와서 이걸 또 부풀리고 하다 보면은 그걸 밴드웨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은 예전에 이제 보면 쿵짝쿵짝 풍악 올리고 가면 뒤에 사람들 멋 모르고 따라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밴드웨곤 현상, 동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저도 사실은 오늘 김상훈 의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통상 보면 우리 이제 보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를 갖다 규제하는데 그것을 갖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법적 근거 없이 법 아래 단계에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올 뿐이지 그걸 정확하게 규제하고 만약에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경우 있으면 처벌 조항도 제대로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영급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 내용을 좀 하나하나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에는 네.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 접하고 있는 네. 중요한 여론조사, 네네.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냐, 네. 국정 운영 지지도, 네. 또 정당 지지도, 지금 정당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들. 잠재적인 대선 후보 지지도, 예. 또 전국 단위 정책 여론조사 네네. 이런 걸 통과하는 이제 법을 이제 정의하고 네. 방법을 규정을 하고 네. 특히 실제 선거 개표 결과와 동떨어진 여론조사들이 지금 일상적으로 발표되는 경우 선거 때마다 굉장히 오차가 많은 여론조사가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지나가면 그게 국민들 뇌리에서는 잊혀져요.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예. 굉장히 본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준수 사항을 네. 위반하는 것이 다반사가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벌과 규정을 네. 각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서 네. 7년 이하 징역, 네. 5년 이하, 3년 이하, 2년 이하, 1년 이하로 세분화하고 예. 특히 본인들이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네.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공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법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조사 의뢰자 이외에 네. 일반 그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 네.
우리 정치선거 여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네. 원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 로 데이터를 예. 갖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 업체 입장으로 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방만하게 진행되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네. 이 시점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서는 검찰, 경찰의 수사 이전에도 네.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해서 일정 과정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당론 발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당론 발의하면은 지금 발의에 그럼 협조해서 도장 찍은 의원이 몇 분이나 돼요? 108명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론반이가 전체 의원들이 이 법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제 같이 발의를 한 예, 것이죠. 108명. 근데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여당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다른 전- 당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정당 간의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조사의 덕을 보고 있는 정당. 네. 그 정당은 저는 반대를 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서 최종 협의 과정을 거치는 데는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난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 법의 통과 당위성을 예. 주장을 하고 네네. 또 여야의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네네. 상대 정당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할 때 그럼 우리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네. 제안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으로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럼 단계는 그러면 이제 발의한 상태고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소관 상임위는 어떻게 통과했나요? 아니요, 아직 소감 상의에 심사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예, 예. 지금 이제 국회가 공선법과 예, 예. 공수처법의 네네. 처리에 대한 네네. 매듭이 지어지면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계 상임위에서 네네. 정식으로 다루어서 좀 본회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래요. 보면 저희도 이제 보면 이제 김장수 박사라고 여론조사 전문가 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데 예. 크게 문제를 두 가지로 짚더라고요. 예. 보면 첫째는 과대 대표 문제예요. 샘플이 엉망진창이라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예. 두 번째 문제는 뭐 설문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 번째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은 원체 우리나라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실제 보면은 제대로 샘플링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흔한 얘기로 가중치라는 걸 갖다 두어서 실제의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왜곡된 그런 결과물을 내놓고 이것이 마치 민심인 양 그렇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부분도 다 다루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네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네. 당초 설계된 응답률을 채우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전체 93%나 돼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여론조사가 지금 그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 가장 문제가 역시 우리 김장수 박사님 이야기하신 네, 응답 샘플 네, 표집의 과정에서 네, 조사 의뢰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네, 네.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은 예상 결과로 미뤄봐서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네. 그런 조사 대상은 사전에 빼버려. 임의로 배제를 시킨다든지 그렇죠. 또 응답 샘플의 설계를 한 상태에서 네, 나중에 보정하는 과정에서 네네. 유의 할당을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3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은 유리한 결과가 특정 시간대에 몰려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 싹 뽑죠. 그 부분만 네. 해서 조사 결과를 채택을 한다든지 네네.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고 네네. 또 관련 법의 통제 없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저 설문지 문제도 있죠. 저는 설문지가 제일 예. 크다고 예,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문지도 금년 5월이었던가요? 우리 패스트트랙에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그러면 4월쯤 됐겠네요.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4월 29, 4월 30일 날 패트가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수행한 네.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 네네. 우리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위원회에 예, 예. 등록되는 문항을 보면 네. 그 문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우리 공직선거법과 같은 네네. 개혁 입법을 네.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응답자들로 봤을 때는 개혁이라는 단어, 합의 처리할 때 한다 할 때 합의라는 단어, 네. 이거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라기보다는 이미 긍정적으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설문 그렇죠.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상당수의 여론조사가 네. 응답자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거나 부정적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의 문항이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사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저기 이제 말썽 많고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무슨 뭐 그거 갖다가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너무 선거 때만 되면 우후죽순격으로 너무나 많은 그 군소 여론조사 업체들이 나와서 요즘 보면 그 뭐 원체 보면 IT 우리가 이제 AI 시대 살다 보니까 포털들 통해서 무차별로 막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여론조사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영업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없나요? 그렇죠. 현재의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네. 사전보다는 네. 사후 조치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2016년도부터 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네네. 여론조사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네네. 그 조치를 한 게 총 158건인데 네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리입니다. 그 중에 158건 중에 75건이 준수 권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잘해라 이거.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다음 잘해서 또 나머지 절반 정도가 경고예요. 너 앞으로 또 이러면 혼내줘. 그렇습니다. 예. 158건 중에 고발이 7건, 수사 의뢰가 1건밖에 안 돼요. 아이고. 그 중에 또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가 네. 리얼미터 14건인데 과징금 한 1,500만 원 정도 물은 네네. 것 외에 다른 특별한 그런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고의적인 왜곡 공표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불과 규정을 굉장히 상향 조정해놓고 네.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네. 해당하는 네. 그런 위반 사항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네. 3년간 여론조사 업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네네. 등록 취소를 하고 네. 다시 유사한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10년간 등록을 못하게 하면서 사실상 퇴출 조치를 시키는 그런 좀 굉장히 강한 규정을 두어놨습니다. 물론 심의 과정 중에는 조금 이렇게 네네. 협의 과정에서 좀 완화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좀 규제와 네. 또 사전적인 예방 장치를 두지 않으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네. 정권을 잡은 정당 네. 내지는 집권 세력에서 네. 여러 가지로 여론을 네. 민심을 네. 조작하는 사례가 네. 빈발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여론조사를 신뢰하고 네. 정책이든 뭐든 지금 이런 추세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투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그것이 이제 제가 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OECD에도 들어가고 뭐 경제 규모는 12위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대선 치르고 나면요 그 개표되기 전에 여론조사 결과만, 즉 이른바 우리 출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플러스 출구조사만 보고 대통령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나 많은 민심의 왜곡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민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갖다가 호도하고,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의 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김상훈 의원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이 국민들을 갖다 우롱하고 기만하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우후죽순격의 그 수많은 난립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한번 통제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방치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황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가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이미 여론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네. 정권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선거 때마다 빅 이벤트, 네. 북미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 네네. 또 창원 보궐선거 있을 때는 2차 정상회담 네. 등등 국민들의 민심을 그 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빅 네.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들이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맞아요. 발표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네. 경기지사의 선거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격차의 네. 여론조사 결과, 실제 개표 결과보다는 네. 15 내지 20%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버젓이 발표되면서 유권자들의 동조 효과, 민심을 왜곡시키는 그런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들이 횡행하더라. 그래서 예. 이런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김상훈 의원 모시고 김상훈 의원이 이번에 당론 발의한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입니다만은 이것이 사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정치 보면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이리저리 민심을 왜곡당하고 유린당하고 있음에도 이걸 갖다 규제하는 법률안조차 없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에 김상훈 의원이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도 우리 김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걸로 재미 보고 있는 그쪽 지금 현재 민주당 예. 뭐 이쪽 친구들 정의당 흔한 1+4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들과 민주당과 그들의 들러리 위성 4개 정당 등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뜨뜻미지근 내지는 아마 반대할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철해서 그렇습니다. 이 성안을 만들어서 입법화 시켜주기를 갖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